안녕하세요. 산부인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녹내장에 대한 주제를 갖고 와봤는데요. 제목은 녹내장 검사를 받는 환자를 위한 시야 검사 잘하는 법입니다. 녹내장이 진단되었거나 아니면 녹내장 확진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시야 검사를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예전에 시야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시야 검사 다들 받으실 때 어떠셨나요? 사실 저 역시도 시야 검사가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야 검사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시야 검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시야 검사는 왜 해야 하고 또 왜 어려운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어떻게 검사해야 시야 검사를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길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은 사실 어디서 듣기가 조금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오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조금 길게라도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조금은 지루할 수 있지만 끝까지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집중해서 보시면 분명히 얻어가시는 게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시야 검사는 왜 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야의 정의, 영어로는 비주얼 필드라고 하는데요. 시야를 이제 네이버 어학사전에 검색해 보면 시력이 미치는 범위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요게 조금 더 와닿는 정의인데요. 이제 제가 정리한 정의에 따르면 눈의 초점을 중앙에 두었을 때 주변부까지 보이는 총 영역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조금 이 말도 좀 어렵죠. 그래서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보통 안과에서 중요한 거는 오른쪽 시야, 왼쪽 시야 이렇게 각각 한 눈씩 보는 시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처럼 한쪽 눈을 손으로 가렸을 때 이쪽 눈으로 정중앙의 시야를 고정하고 봤을 때 이제 보이는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제 이쪽 눈의 시야가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고개를 기울여서도 안 되고요. 눈을 옆으로 비스듬히 째려보듯이 보면서 보는 그 범위는 시야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요 그림을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오른쪽 눈의 시야가 되겠고, 여기 이제 보면 사람 코가 보이죠? 머리고 이제 어깨 이렇게 그런 그림이 되겠는데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이제 왼쪽 눈 시야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을 두 눈 다 뜨고 보면 이렇게 넓게 시야가 보이게 되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과에서는 한쪽 눈씩 보는 시야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코 쪽 방향의 시야는 이 코로 인해서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귀 쪽 방향의 시야보다는 조금 좁게 나타납니다. 실제 시야 검사 결과지를 봐도 이쪽이 코 쪽 방향의 시야를 의미하고요. 이쪽이 왼쪽 귀 쪽, 이쪽은 오른쪽 귀 쪽. 그러니까 내가 정면으로 볼 때 이런 식으로 시야가 보인다는 것을 표시한 건데, 이렇게 코의 간섭으로 인해서 코 쪽으로는 시야가 조금 좁고 귀 쪽으로는 넓게 나타난 것이 정상적인 시야의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야의 패턴, 우리가 보는 범위를 잘 활용해서 만든 기구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라이방이라고 부르는 선글라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코 쪽이 조금 더 시야가 좁게 나타나고 귀 쪽이 시야가 넓게 나타나는 이 모양을 아주 잘 반영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시야라는 거는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느낌이지 않겠어요? 내가 어느 정도 보인다. 그런데 그 내가 어느 정도 보이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끔 하려면 그 보이는 범위를 잘 기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야의 범위를, 내가 보고 있는 시야를 기록하는 기계가 이제 필요한데요. 골드만 시야 검사계라는 게 있고 험프리 시야 검사계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주로 외래에서 검사했던 시야계는 바로 이 험프리 시야 검사계일 겁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시야 검사에 대한 내용도 이 험프리 시야 검사계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험프리 시야 검사를 하면요, 이렇게 정상 시야는 여기 보이는 생리적 암점, 이렇게 누구나 나타나는 암점을 제외한 다른 영역은 이렇게 까맣게 나타나는 부분이 없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이 오른쪽 네모박스를 보면 이렇게 검은 영역이 존재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 녹내장으로 인해서 시야가 감소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검사에서는 이렇게 검은 영역으로 나타나지만 녹내장 환자분들이 이렇게 까맣게 보인다는 뜻은 아니고, 요 위의 사진처럼 이 주시점에 눈을 고정했을 때 이렇게 주변부가 뭔가 얼룩덜룩하고 물이 찬 것처럼 보이거나 막이 씌인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이제 녹내장 환자분들이 주로 느끼는 시야 결손 패턴이라고 합니다. 시야 검사는 도대체 왜 필요할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녹내장이라는 병에서 이제 시야 검사가 필요한데요. 녹내장의 정의 자체가 시신경이 손상되면서 점차적으로 시야가 손상되는 퇴행성 질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녹내장의 진단을 위해서도 녹내장의 경과 관찰을 위해서도 시야 검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상인의 시신경에서 이렇게 녹내장 환자의 시신경을 보면 상당히 손상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시신경이 점차 망가지게 되면 우리가 시야 검사를 할 때 검은 영역이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는 아주 이렇게 틈으로밖에 터널 비전이라고 하는데요. 터널로 보는 것 같이 굉장히 시야가 좁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시야 검사 결과만 봐도 이 환자가 녹내장이 얼마나 심각한 단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녹내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빛을 보고 그 빛의 정보가 시신경을 통해서 뇌까지 연결되는 이 모든 경로를 우리가 시각 경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시각 경로에 있는 구조들이 어디라도 손상이 되면 이런 식으로 시야가 손상이 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야 검사를 통해서 시각 경로 어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도 있는데요. 안과 의사들이 뇌종양이나 뇌출혈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신경과를 의뢰를 했을 때 실제로 MRI를 찍었을 때 뇌출혈이나 뇌종양이 진단되는 경우들이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내가 이제 앞을 볼 때 이런 식으로 가려 보인다." 그림을 그려 갖고 오셨는데요. 이 환자를 대상으로 실제로 시야 검사를 했더니 본인이 그려 오신 거랑 거의 비슷한 시야 결손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런 시야 검사 결과는 녹내장 환자에선 보통은 나타나진 않는데요. MRI를 찍어 봤더니 이렇게 뇌출혈이 발견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시야 검사는 도대체 왜 어려울까요? 사실 시야 검사는 어려울 수밖에 없이 만들어진 검사입니다. 제가 이전에 근무했던 병원에서 시야 검사를 직원분들에게 직접 해 보게 하고요. 시야 검사를 직접 받아 보니 난이도가 어땠느냐고 여쭤봤는데요. 73% 에서는 어려웠고 4% 에서는 아주 어려워서 못할 정도다. 그러니까 응답자의 77% 에서 시야 검사가 어렵다고 호소를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설문을 조사한 대상은 일반 환자분들이 아니고 실제로 본인들이 환자를 대상으로 시야 검사를 하는 검사 직원이었는데요. 이런 검사 기사분들조차도, 그러니까 시야 검사가 대충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검사인지를 알고 있는 기사분들조차도 시야 검사를 매우 어렵게 느꼈다. 그러니까 원래 어려운 검사가 맞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주관식으로 그 어려운 이유를 여쭤보니까 집중하기 어렵고 답답하고 검사 기간이 길고 졸리고 지루했다. 이런 식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제 기술을 하였습니다. 골드만 동적 시야계, 험프리 자동 정적 시야계 뭐 이런 식으로 골드만 시야계와 험프리 시야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용어를 붙이는데요.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험프리 시야계가 골드만 시야계보다는 기본적으로 설계 자체가 쪼끔은 하기 어렵게 만들어졌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인데요. 골드만 동적 시야계는 이 불빛이 이렇게 주변부에 있다가 점점 주시점 가까이 오게 되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동적이라는, 불빛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동적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똑같은 불빛 강도라도 이게 주시점에 가까운 데로 이제 불빛이 이동을 하게 되면 그 불을 보는 사람은 점점 불이 밝아진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충분히 '불인가, 불인가, 불인가? 불이 밝아졌네.' 하고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요거처럼요. 불이 주변에서 가까이 왔을 때 요 정도에서 불이 보였다면 버튼을 누르고 그것이 이제 이 환자분의 시야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쪽 방향에서도 불빛이 점점 주시점으로 갖고 가다가 '여기서 보인다.' 그럼 버튼을 누르게 되고 그것이 이제 이 환자의 시야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골드만 시야는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다가 불빛이 점점 밝아지면서 '아 이게 불빛이 확실하구나.' 할 때 누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검사할 때 그렇게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검사 시간이 쪼금 오래 걸리고 자동으로 하는 검사가 아니고 실제로 이제 불빛을 검사자가 이제 가져오고 하는 그런 수동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외래 세팅에서는 잘 하지 않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 험프리 자동 시야 검사계는 여러분들 다들 해 보셨죠? 이렇게 턱이랑 이마를 받쳐 놓고 버튼을 누르면서 하는 검사인데요. 골드만 시야 검사계랑 다르게 이 험프리 시야 검사는 그 방식이 좀 다른데요. 영상을 보여 드리면요. 환자는 검사하는 내내 이렇게 주황색 불에 시선을 고정을 해야 하고요. 이제 보면은 하얀색 불이 여기저기서 깜빡이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불은 굉장히 밝고 어떤 불은 굉장히 흐려서 이게 불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계속 깜빡였다 꺼졌다를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문제는 이렇게 흐리고 진한 불 속에서 깜빡이는 와중에 이게 불이라고 판단되면 버튼을 눌러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시간이 좀 쫓기게 되는 그런 검사가 되는 것이죠. 이 얘기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릴 텐데요. 일단은 험프리 시야 검사계는 아까 골드만 시야 검사계가 주변에서 점점 불이 가운데로 이동하는 거랑 다르게 그 자리에서 켜졌다 꺼졌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 불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불은 여기서만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고, 다만 위치를 계속 바꿔가면서 자동으로 불이 이동하면서 보이는 범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 정적 시야 검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불빛이 밝은 곳도 있지만 대체로는 불빛이 아주 희미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와중에 불이 한 0.2초 켜졌다 꺼지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불빛이 아닌지를 결정을 환자가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험프리 시야 검사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 시야 검사 장면을 한번 찍어 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눈을 고정을 해야 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불빛이 거의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흐린 불도 있고요. 꽤나 밝아서 바로 알게끔 보이는 방금처럼요. 그런 불빛이 있는데요.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에 깜빡이는 것을 알아채고 버튼을 눌러내야만 합니다. 쉽지가 않죠. 지금 불 계속 아주 희미한 불빛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혹시 보이시나요? 이게 진짜로 험프리 시야 검사를 할 때 환자가 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불빛을 잘 느끼시고 계신가요? 사실 저는 뭐 불빛이 거의 보이는 게 반, 안 보이는 게 반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불빛이 켜져 있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그 와중에 불빛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버튼을 누르는 것이 굉장히 환자는 조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불인가 아닌가 고민을 하다 보면 벌써 다른 불이 켜지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정도면 불이 켜지겠지.'라는 생각에 그냥 시간이 되면 버튼을 누르는 환자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열심히, 아까 제가 눈을 고정하고 검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적극적으로 눈을 돌려가면서 여기저기서 불빛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주시상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가운데 십자가 모양이 있는데요. 앞으로 절대로 이 십자가에서 눈을 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계속 고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게 가운데 눈을 고정을 하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든지 지금부터 체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정면을 보고 계신가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자, 계속 옆에 안 쳐다보고 가운데 보고 계신가요? 사실은 저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사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주변에서 뭔가가 다가오거나 움직이고 있으면, 또 관심 가는 대상이 있으면 쳐다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야 검사를 할 때 가운데 눈을 고정을 하고 계속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시야 검사를 유독 힘들어하고 하기 싫어하는 환자들이 적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검사를 해야 시야 검사를 잘하는 걸까요? 원래 이렇게 어려운 검사니까 그냥 대충 해도 되는 걸까요? 시야 검사를 왜 제대로 해야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지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환자분이 처음에 오셔 가지고 이렇게 시야 검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까만 부분이 넓으니까 굉장히 녹내장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죠? 이 환자분을 한 달 뒤에 한번 오세요 해 가지고 다시 검사를 해 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역시나 첫 검사랑 비슷하게 녹내장이 많이 안 좋아 보이죠? 근데 이 환자분을 다음에 다시 오셔서 검사해 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검은색 영역이 거의 없어졌죠. 거의 정상처럼 보이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 환자분은 아주 기적적으로 녹내장이 좋아져서 시야가 깨끗해진 걸까요? 사실 이 환자는 정상인이었습니다. 이분은 정상인이었는데 처음 할 때랑 두 번째 할 때는 시야 검사가 익숙치 않아서 마치 녹내장 환자 시야가 결손된 것처럼 시야 검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돼서야 검사가 좀 익숙해지면서 정확하게 검사를 해낸 것인데요. 만약에 제가 처음에 이렇게 검사를 여러 번 반복하지 않았다면 이 환자분은 마치 녹내장이 있는 것처럼 오인이 돼서 불필요한 치료를 받게 됐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야 검사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면요. 이 환자는 실제로 녹내장이 있는 분이었는데 2016 년도부터 쭉 몇 년에 이렇게 걸쳐서 이제 검사를 한 거를 보여 드린 겁니다. 이 환자는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녹내장이 안 좋아 보이죠? 근데 다시 좋아졌다가 좀 더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졌다가 도대체 이 환자는 녹내장이 나빠진 걸까요? 그대로인 걸까요? 아니면 좋아진 걸까요? 사실은 이렇게 검사가 들쭉날쭉하면 환자분이 녹내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녹내장 환자는 원래가 이렇게 시야가 좀 들쭉날쭉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에 시신경의 기능이 안 좋기 때문에 컨디션에 따라서 시야 검사 결과에 변동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안과 의사들은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결과를 판독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시야 검사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시야 검사 전에 이 부분을 쪼금 알고 시야 검사를 받으시면 나중에 시야 검사를 받으실 때 쪼끔은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지 않으실까 해서 설명문을 작성을 해 봤습니다. 한번 봐 주시겠어요? 시야 검사는 환자분의 눈이 어느 범위까지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한쪽 눈씩 검사하기 때문에 검사하지 않는 눈은 이제 눈 가리개로 가려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 시간은 두 눈을 합쳐서 10 분에서 15분 정도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긴 시간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급하시면 미리 다녀오시고, 또한 약간 당이 떨어지고 피곤하고 컨디션이 안 좋다면 쪼금 주전부리도 좀 드시고 휴식 시간을 충분히 가진 다음에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운데 검은 구멍에 있는 노란 불에 눈을 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 검은색 구멍에 노란색 불이 켜지는 것을 이제 검사하면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시종일관 이렇게 눈을 요 부분에 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고요. 만약에 이 노란색 불이 희미하게 보이거나 번져 보일 경우에는 이 초점이 안 맞는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초점을 맞게 해 주는 렌즈를 눈앞에 저희가 대 드리거든요. 그래서 렌즈 도수를 조정을 해야 하니까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거나 번져 보이면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꼭 말씀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더군다나 앉아 있는 자세가 불편하면 10 분에서 15분 정도를 검사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꼭 말씀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검사가 시작되면 우리가 고정하고 있는 눈을 고정하고 있는 노란색 불 주위로 아까 보여 드린 대로 하얀색 불빛이 아주 짧게 여기저기서 켜졌다 꺼지는데요. 어떤 것은 아주 밝고 어떤 것은 희미해서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불빛은 희미해 보이는데 정상적으로라도 절반 정도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절반은 불이 안 보이는데?' 하셨다고 해서 '내가 아주 뭐 심각한 질환이 있나 보다.' 하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원래 50% 정도밖에는 보이지 않도록 이 검사 자체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불에 눈은 계속 고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본 것이 흰 불빛이 깜빡였다고 느낀다면 버튼을 누르셔야만 합니다. 불빛이 희미해 보여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환자분은 그것이 불빛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불빛이 아닌 것 같으면 소신 있게 버튼을 누르지 마셔야 하고, 만약에 아무리 희미하더라도 이게 불빛이라는 생각이 들면 버튼을 누르셔야 되는데 버튼을 누를 때는 너무 급하지 않게 또 너무 주저하지는 않으셔야만 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게 버튼을 누를 때 바로 누르지 않으면 다음 불빛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불을 보자마자 누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검사하는 내내 눈을 좀 자연스럽게 깜빡이셔야 돼요. 이게 불을 노려 보려고 불을 찾으려고 이렇게 눈을 보다 보면 눈이 심하게 건조해지면서 시야가 흐려지기 때문에 검사가 안 좋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검사가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너무 이 불빛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빠른 것 같으면 검사자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슬로우 모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불빛이 전멸하는 속도를 좀 조절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또 말인데요. 시야 검사는 여러분들의 시신경 기능을 그냥 있는 그대로 확인하는 검사일 뿐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IQ 테스트나 뭐 예술적인 감각을 시험하나 학교 시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막 굉장히 이게 그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듯이 정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요. 그냥 마음 편히 있는 그대로를 검사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검사 중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있으면 갖고 계신 버튼을 이렇게 누른 채로 좀 쉬었다 해도 되는지, 아니면 좀 불편한 거 좀 해결해 달라고 검사 직원한테 말씀을 하시면 검사를 이렇게 멈췄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하시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세가 뭐 검사할 때 힘들고 말고 이 문제를 떠나서요. 자세에 따라서도 시야 검사가 안 좋게 나오고 좋게 나오고가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턱이 이렇게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밑으로 빠지게 되면요. 우리 이렇게 윗눈꺼풀이 위쪽 시야를 가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면서 마치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검사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의자가 너무 높거나 장비가 너무 낮을 경우에 이제 머리가 아래로 향하게 되면서 턱이 빠지기가 쉬운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위쪽 시야는 윗눈꺼풀에, 아래쪽 시야는 우리가 아까 전에 초점을 맞춰주는 교정 렌즈를 눈앞에 대고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턱이 빠지게 되면 이 렌즈 밑부분이 시야가 가리면서 위나 아래가 마치 시야가 결손이 있는 것처럼 검사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기계가 너무 높거나 내가 이제 점점 허리를 펴고 해야 되는데 철푸덕 주저앉으면 이마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앞에 대놓은 렌즈의 아래쪽이 내 시야를 가리게 되면서 이렇게 테두리 가림 오류가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턱과 이마를 제대로 붙이고 검사하는 것이 좋고요. 사실은 이거는 검사를 하는 직원이 검사 받으시는 환자분이 이 이마나 턱이 떨어지는지 계속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서로 바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 받으시는 분들도 내가 이 이마나 턱이 떨어진 게 아닌지 수시로 확인하셔야 되고, 만약에 검사 기계 테이블이 너무 높거나 낮아서 이런 것 같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세를 교정하고 받으실 수 있게끔 버튼을 누르고 검사자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게 이제 검사하는 사람도 사실은 시야 검사할 때 굉장히 잘해 줘야 돼요. 지금 보면은 이 십자가, 파란색 십자가가 눈동자 가운데 가야 되거든요. 근데 완전히 뭐 눈꺼풀에 이렇게 가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환자는 그런지도 모르고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야 검사를 제대로 하려면 검사하는 사람도 계속 지키고 검사를 도와줘야 합니다. 환자는 내가 이제 잘못된 자세로 검사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검사 환경도 중요해요. 막 옆에서 전화 받고 대화하는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시야 검사를 하면 사실은 집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은 피하고 제대로 집중을 해서 시야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너무 시끄럽다." 그러면 직원분에게 말씀을 해 주셔서 "아 나 너무 집중이 안 되는데 좀 조용히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하시면 직원분이 도와드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 드릴 건데요. 제가 이전에 근무했던 병원에서 환자분들 보시라고 이렇게 소책자를 제가 만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소책자 내용을 이제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되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야라는 것은 우리가 사물을 관찰할 수 있는 총 범위를 이야기하고요. 시야 검사는 이러한 시야를 우리가 잘 측정하기 위한 그런 기계인데요. 시야 검사를 했을 때 정상 시야는 이런 식으로 생리적 암점을 제외한 다른 부분이 하얗게 나오게 되고요. 녹내장이 있을 경우에는 암점을 포함해서 이렇게 주변부가 녹내장으로 인해서 시야가 손상된 부분이 이렇게 까맣게 검사 결과가 체크되게 됩니다. 시야 검사는 녹내장에서 주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시야가 점점 검은 영역이 늘어나게 되면 '아 이분이 심한 녹내장 단계구나.'라고 알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밖에 뇌에 문제가 있을 때도 알아차릴 수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시야 검사의 이제 방법, 어떤 과정으로 거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야 검사의 검사 시간은 한 10 분에서 15분 정도 소요가 된다. 짧지 않은 시간이다. 그리고 한쪽 눈을 번갈아 가면서 검사하기 때문에 검사하지 않는 눈은 이런 식으로 안대로 가리고 검사를 하게 되고요. 턱과 이마를 이렇게 받침대에 고정을 하고 눈앞에 교정 렌즈를 댑니다. 그리고 손에는 버튼을 쥐어 드릴 거고요. 이때 턱, 이마가 떨어지지 않게 기계에 밀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턱, 이마를 대면은 그 안쪽에 이렇게 V형의 기계 내면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때 검은색 구멍 안에 이제 노란색 불이 보일 텐데, 이때 이 노란 불에 시종일관 눈을 고정하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이때 하얀색 불빛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면서 계속 이동을 할 텐데요. 절반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린 게 정상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검사 내내 눈은 자연스럽게 깜빡이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고, 자세나 이런 게 불편하면 꼭 담당 직원에게 말씀하시고 교정을 받으시라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시야 검사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가? 이 시야 검사는 한 번 한다고 땡이 아니고 정말로 녹내장이 나빠지고 있는지 이 경과를 보는 데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녹내장이 없거나 아주 뭐 녹내장이 극초기다 그러면 한 1 년에 한 번씩만 하셔도 되고요. 녹내장이 어느 정도 좀 있다 그러면 한 6 개월에 한 번, 아주 말기 녹내장이다 그러면 좀 더 자주 검사를 해야만 합니다.
시야 검사를 제대로 못했을 때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시야가 까맣게 나오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아까 설명드렸고, 이런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환자분들이 시야 검사 내내 집중을 하시고 검사를 잘 해 주셔야 된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시야 검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좀 지루했을 수도 있고요. 사실 이런 설명을 진작에 드렸어야 되고 잘 이해하고 나서도 사실 시야 검사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주 제한된 시간에 진료도 봐야 되고 검사도 얼렁하고 결과도 듣고 해야 되니까 이런 설명을 요렇게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전히 나는 이 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허심탄회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